자, 그럼 첫 순서 바로 시작해보죠.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박자 투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동차주들입니다. 최근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 효과의 가격이나 압력도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목조목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모색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일단 좀 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자동차주들의 강세, 특히 신차, 중고차의 가격이 연초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 흐름부터 좀 점검해 주실까요? 일단 중고차 같은 경우는 반등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작년 신차는 계속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사상 최고치였었고 2월 달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차 가격은 강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가 올해 연초 들어오면서 다시 중고차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흐름의 원인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예상보다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요가 좀 꺾이는 모습이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도 많이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어떤 소비 심리도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뉴스 기사 보니까 2월 자동차 수출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서 보이더라고요.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생산, 내수, 수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주. 그 안에서도 국내에서는 탑이 현대차 그룹이겠죠. 네. 이들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올해 연초에 가이던스 준 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생산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네. 작년에는 차량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생산이 1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별로 봤을 때에는 미국하고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대기 수요에다가 부족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한 재고 확충 수요까지 겹치면서 판매가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도 시장과 그리고 이런 동남아 시장 이쪽에서 현대기아차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판매가 양호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PD님이 사실 이 방송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방금 느낀 거였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연구원님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2월에 우리가 만났을 때 자동차주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도 좋을까요? 라고 2월하고 3월 방송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2월하고 3월하고의 차이를 보자면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가격 지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연초에는 사실 환율이 1,200원 초반대까지 빠지면서 환율가가 올해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300원대가 유지가 되면서 환율 효과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던 거는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 미국 쪽에서 어떤 은행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그 부분에서 경기 우려가 좀 확산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도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의 포트폴리오나 가지고 있는 이 체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특히 이제 중순까지 본다 하더라도 호실적 그리고 저평가라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기아 둘 다 저평가라고 보시는 거세요? 둘 다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PER 5배 전후로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저평가 상황입니다. 자동차사들의 저가형 전기차 생산 계획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저희가 시장 상황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저가형 생산이 좀 늘다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좀 안 벌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입장입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차 시장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초기에는 굉장히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마켓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빨리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확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함으로써 이제 시장 수요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빨리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슬라나 그런 리딩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다소 가격이 좀 싸게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저가 전기차를 빨리 출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CRMA나 IRA 같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별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은 하고 계신데 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이슈가 각 업황, 각 업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주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IRA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번 3월 달 같은 경우는 IRA 세부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침 발표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IRA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 완성차한테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네. 형성이 됐었습니다. 기대감들이. 하지만 여러 가지 우회로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플러스 요인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CRMA가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제 IRA처럼 어떤 차별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어떤 타겟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라든지 보조금에서 탈락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큼 해외 브랜드들을 좀 차별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 말고 좀 저희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거는 없는 겁니까? 결국에는 IRA도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네. 7,500달러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조지아주에 새롭게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연간 30만 대가 생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연 2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보조금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CRM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는 안 됐지만 퍼스트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보조금 이슈가 새롭게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차 시장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뭐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나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CRMA나 IRA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원재료 가격일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완성차 수익성하고 좀 연관이 있잖아요.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리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원자재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중순 정도에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찍고선 작년 하반기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딜레이를 두고선 시차를 두고선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런 원자재 가격 인하 효과가 수익성 개선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리튬도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거고요.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올해 완차 수익성에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으로 올해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또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출연 때도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 기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런 핵심 수익원으로 소프트웨어가 부상하고 있는 배경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눈여겨볼 기술이나 어떤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차량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뭐 차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서비스 그리고 뭐 부분 자율주행 기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같이 구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들의 수익원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FSD 패키지를 15,000달러를 받고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거의 안 들어가면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헌이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성차들도 이런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가 차량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AI를 접목한 차량 내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차량 내 어떤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차량형 OS 그리고 차량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미래가 유망한 산업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천주로 말씀드린 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꼽자면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수혜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콕 집어 주셨는데 이 기업을 어쩔 수 없이 꼽으신 겁니까? 저희가 꼽아달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좀 눈여겨 보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서포트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 외에도 뭐 부품주라고 표현하면은 너무 제한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완성차주를 제외한 자동차주 관련주들을 좀 꼽아보자면 완성차보다는 잘 안 나갈 거라고 2월에 좀 전망을 하셨었어요. 네. 그 시각이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전통적인 티어 1 부품사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개선 폭이나 아니면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눈높이나 완성을 대비해서는 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차량 판매에서의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또 밸류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품사를 보게 되면은 뭐 전통적인 모비스나 만도, 뭐 한운 시스템 같은 티어 1 부품사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뭐 현대 오토에버나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뭐 서현이와나 화신 뭐 이런 부품사들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현이와 화신까지도요.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대장주 중심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연구원님의 어깨가 넓어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가운데 자동차주들이 워낙 또 선방해주고 있는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코스피의 주도주로서의 역할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올해는 실적이 너무 특출나다.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 들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특출난 실적을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이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올해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좀 가셔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나 이런 위기 사태 때를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를 감안하면은 현대기아차가 충분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수익성과 뭐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잘 극복해내는 그런 DNA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제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 둘 중에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오케이, 자동차주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실적,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까지. 그렇다면 완성차 중에서는 둘 중에 요즘 기아가 좀 떠오른다라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탑승하십니까? 아니면 현대차를 꼽으시겠습니까? 기아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현대차보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은 PR이 싼 종목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EV9이 이제 좀 티저가 공개가 됐고 곧 맞아요. 있으면은 완전히 공개가 돼서 판매가 들어갈 건데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국내에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되면은 아이오닉 5나 EV6가 히트를 쳤던 것처럼 똑같은 이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EV9 출시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기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점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지, 향후 전망 그리고 자동차주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것만은 짚고 가야 될까요?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일단 재고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요. 재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경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네. 측면이 있고 이거를 잘 이겨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면 사실 재고가 어떤 속도로 늘어나느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가장 부족하고 그리고 재고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는 메이커의 메이커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메이커들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재고 올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좋네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생각보다 빠르게 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고율 현황을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주들 흐름 저희가 좀 점검해 봤고요.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